이렇게 하면 한 달에 600만 원을 벌어도 가난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얼마나 되고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 80%는 내 소득 대비 지출이 어떤지, 어떤 항목에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한 번도 체크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의 수입 대비 지출 이걸 따져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제가 어떤 커뮤니티를 봤는데요. 한 달에 600만 원을 벌어도 가난하다, 좀 남는 게 없다 이런 게 있던데 그렇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커뮤니티에 나온 예시를 바탕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A씨 부부가 월 소득이 600만 원이다. 그러니까 뭐 한 3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벌겠죠. 근데 지출이 월 535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한 달에 이제 65만 원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이 65만 원에는 뭐 겨울 되면 잠바도 사야죠. 그리고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도 사야죠. 2년 되면 휴대폰도 바꿔야 되죠. 이런 비용까지 들어가다 보면은 실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부가 어떻게 생활하나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가 47만 원, 통신비가 16만 원, 인터넷에 3만 원, OTT 구독 3만 원. OTT가 이제 우리 뭐 넷플릭스, 쿠팡 플레이, 디즈니 이런 이제 구독형 VOD 서비스를 얘기하고요. 회비가 12만 원, 주유가 35만 원, 용돈이 70만 원. 이제 부부니까 한 35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주담대 이제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죠. 83만 원. 학자금 대출 42만 원. 부모님 용돈이 15만 원. 그리고 운동비가 8만 원. 기부금이 25만 원. 식비가 164만 원. 그리고 커피가 12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좀 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제 색깔이 조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제가 바꾼 부분이거든요. 아까 보험료가 47만 원이었는데 조금 비싸요. 그래서 한 33만 원 정도로 낮추면 될 것 같고요. 통신비는 알뜰폰을 사용하면은 뭐 한 3만 5천 원이면 거의 요새 무제한 요금제 나오거든요. 둘이서 쓰면은 한 7만 원 정도 되겠죠. OTT 구독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즘에 영상이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무료로 다 있으니까 보면 되고요. 회비 저도 회비를 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뭐 굳이 회비까지 내가면서 사람들 모임을 해가면서 나는 돈을 한 푼도 못 모은다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주유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하면 당연히 주유비가 드는데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 요새 뭐 기후동행 카드라든지 그런 게 나왔잖아요. 두 명이서 15만 원이면 충분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돈이 70만 원이었는데 조금 줄여서 20만 원,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으로 조금 낮추고요. 부모님 용돈은 물론 드리면 좋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루고 나서 더 많이 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돈을 조금 절약하는 게 좋고요. 운동비 8만 원이었는데 운동을 돈 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뭐 앞에 이제 뛰면은 그게 운동이죠. 그 돈 안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금이 아까 25만 원 있었는데 기부를 할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기부를 하고 사회에 공헌을 하고 하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일단 내 재정부터 갖춰놓고 나서 나중에 좀 기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식비가 아까 164만 원으로 나왔는데 그 커뮤니티 보니까 한 달에 4-5번 정도 지인을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인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횟수를 좀 줄이고 배달 음식도 좀 줄이고 하다 보면은 두 부부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커피 값이 한 달에 12만 원 정도 있었는데 커피를 또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차 커피 스틱을 드시면은 한 잔에 200원이면 먹을 수 있습니다. 부부 둘이서 먹으면 400원이죠. 한 달 내내 먹어도 12,000원이면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조금 절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211만 원이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갑자기 여유가 이제 확 증가를 했죠. 왜냐면은 실은 이제 600만 원이라는 수입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쓸 거 다 쓰면은 당연히 작죠. 근데 그 쓸 거를 조금 아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211만 원 중에서 10%인 한 20만 원 정도는 재테크 책을 사서 읽어보는 것을 조금 추천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에 책값으로 394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한 달에 한 16권 정도 책을 이제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책을 읽어보는 걸 굉장히 좀 추천을 하고요. 나머지 90%인 191만 원은 확신이 설 때까지 계속 모아야 됩니다. 191만 원을 1년 동안 모으면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뭐 한 4년 그 정도 모으면 9,200만 원, 얼추 1억 가까이 되죠. 4년만 모아도 1억 가까이 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모으고 4년이 흘러가는 것보다 4년 동안 1억이라는 현금을 모아두면은 굉장히 좀 든든하겠죠. 재테크가 잘 되어야 삶의 목표가 생기고 좀 즐겁습니다. 내가 미래가 이제 좀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어야지 즐거운 거지, 미래가 없으면 지금 당장에 내가 조금 더 돈을 쓰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내가 미래에는 어떤 좋은 집에 살고 어떤 생활을 할 것이고 어떤 차를 살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지금 조금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뭐 전혀 힘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간신히 살아가는데 애를 낳을 여력이 어디 있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을 하지 않는 딩크족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둘이 벌어서 둘이 번 돈을 다 쓰게 되는데 한 명이 일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생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딩크족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고요. 꼭 애를 안 낳아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애를 낳으면은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지는데 과연 맞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버는 만큼 씀씀이도 같이 커져버린 게 조금 문제거든요. 600만 원 아까 말했듯이 큰 돈입니다. 근데 거의 600만 원에 달하는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이가 커지다 보니까 씀씀이도 같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 나의 씀씀이는 좀 이렇게 커지지 않도록 본인이 컨트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용돈을 70만 원 정도 이제 받아서 쓰거든요. 근데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저번 달에 보니까 17만 원을 썼더라고요. 이 17만 원도 따로 어디에 쓴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랑 편의점 가고 뭐 그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사자고 마음 먹으면 살 게 세상에 엄청나게 많죠. 쓸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내가 벌어도 불행합니다. 뭐 지금 제 벌이에 뭐 청담동 가서 명품 거래 가서 쇼핑하고 뭐 슈퍼카 타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씀씀이가 제 벌이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시 또 불행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 벌이에 이 정도 씀씀이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씀씀이가 같이 막 커지려고 하는데 절대 커지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이제 컨트롤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루하게 들리겠지만 아끼고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이제 부를 일군 사람들이 다 비슷한 패턴을 가졌어요. 아껴서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그냥 돈을 많이 물려받아서 부자가 됐겠지, 나는 돈을 많이 못 물려받아서 부자가 못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들도 아끼고 아낀 돈을 잘 모아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조금씩 불려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뭐 지금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차근차근 조급하게 이제 마음을 조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이 차근차근 시간이 다 걸려요. 그 시간을 좀 지나고 나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장 빠르게 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먹고 조금씩 아끼고 아낀 돈을 모아서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서 조금씩 투자를 해나가면은 거기서 성장하는 나의 자본을 보면서 하나의 또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 하루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